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막내 딸내미 정혜선입니다. 급작스레 추워졌지요. 하긴 입동도 지났으니 추워져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단풍이 볼만하다 했는데 후두둑 떨어지고 앙상한 빈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센치해지는 오늘입니다. 첫 곡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시작할게요.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을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나가 아니야.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라는 거죠. 이 센치해지는 마음이 여행 후유증인 듯도 싶네요. 얼마 전 저는 생전 처음 우리나라를 떠나 대만이라는 곳으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참 특별하지요. 저에게도 첫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고 심장 두근거리고 마냥 설레고 그리고 또 걱정도 많았던 여행의 시작이었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에서 해외여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게 대만 여행을 추천해 주셨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꿈결인 듯 들었고요. 사실 영빈이 첫 해외여행을 비전 트랩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해주셨던 도담도담이었기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고 감사였기에 그저 말로만 들어도 다녀온 듯 좋았었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고 여권을 만들라 하시고 또 급하게 여권을 만들었고 곧 가자 하셨던 때가 2022년도였는데 그땐 도저히 떠날 용기가 안 나서 포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땐 아들의 질풍 같았던 조마조마했던 시간인지라 또 포기. 이번엔 정말 안 가면 안 된다 강력히 추진해 주신 대표님 덕분에 경비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대표님 말씀에 아무 소리 못하고 어쩌지 하는 새 얼떨결에 공항 가기 하루 전이 되어 있더군요. 대표님 동생분이 대만 해상항공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 그곳이 숙소. 비행기표 준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질 좋은 김과 미역을 준비해 진공 포장하는 데 애먹어가며 일단 빈손에 민망함은 면하고 가볍게 옷만 몇 가지 싸서 배낭에 넣어두니 어머나 왜 가슴이 그리 설레던지 솔직히 잠을 1시간 정도 잤으려나요?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니 김포공항이었어요. 대표님과 대표님 언니분과 또 동행한 쌍둥이 사랑님이란 닉네임을 갖고 계신 회원분과 함께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며 공항에서 잠시 설레는 시간을 가졌다지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행기 앞에서 사진도 찍고 비행기 탈 땐 이젠 바뀌어서 진짜
진짜 신발 벗고 타야 한다는 말에 정말 벗어볼까요? 하며 까르르 웃기도 하고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 비행기 타러 고고. 승무원들이 어찌나 친절하신지 비행기 탈 땐 휠체어를 기내에 들어가는 미니 휠체어로 바꿔 타야 했는데 안전하게 좌석까지 안내해 주었고 에스코트 잘 받으며 첫 번째로 기내에 탑승. 한번 웃기고 싶어 정말 신발 벗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대만 항공사 스튜어디스인지라 우리 유머를 모두 더다고요. 그냥 뻘쭘. 어쨌든 친절한 그녀들의 안내 속에 기내에서 사진도 찍고 드디어 김포공항에서 대만 송상공항으로 출발. 어머나 어머나 뜬다 뜬다. 떴다 비행기 안에서 창문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성냥감만한 빌딩들을 보며 어머 멋있다를 외치는 사이 금방 비행기는 구름을 스치며 날아가더라고요. 2시간 반의 짧은 시간 동안 기내식도 먹고 창밖도 보며 옆에 앉으신 쌍둥이 사나님과 수다 몇 마리 떨다 보니 곧 도착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대만도 찍고 싶었는데 하필 창문이랑 제일 먼 자리에 앉은지라 첫 자리에 앉아있던 흑형님에게 핸드폰 건네며 헬로, excuse me, 찰칵 하니 알아듣고 먹방 찍어서 됐냐는 듯 눈짓을 하길래 오케이, 땡큐 하며 받아든 대만의 모습이 저희 핸드폰에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러주셨는데 어머나 말로만 듣던 폭스바겐이 택시로 제 앞에 서지 뭐예요? 우와, 제가 우리나라 본고형 모든 차들을 그래도 거뜬히 올라타는데 어머나 이건 높아요. 높아도 너무 높아요. 손잡이를 잡아야 올라탈 텐데 이런 손잡이가 제 머리 꼭대기에 어떡하지? 비도 왔었거든요. 마음도 분주, 몸도 분주한데 마냥 주저하고 있음 안 되는데 바로 그때 택시 기사분이 젊고 키도 크고 건강해 보였는데 제게 오더니 도와준다며 저를 글쎄 번쩍 너무도 가뿐하게 들어 좌석에 안전하게 앉혀주는 거예요. 어머, 제가 무슨 종이 인형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나 이렇게 가벼운 거야? 그 나라의 첫인상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사분 덕분에 대만 신베이시는 저에겐 너무 좋은 첫인상을 남겨주었답니다. 그리고 곧 1시간가량 달려 축소인 해산항공으로 가는데 도시가 어둠에 조금씩 잠기고 있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참 아담하고 이쁘더라고요. 인상 깊었었던 건 모든 간판들이 다 웬만해선 자국어였다는 거. 가끔 보이는 세븐일레븐이 낯익은 한국어인 줄요. 한문은 그래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안다 자부했었는데 약자도 아닌데 꼭 3글자, 4글자 중 하나는 뭔지 모르는 낯선 글자라 간판 읽기는 포기. 빗속을 가로질러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많다는 것만 우리나라 도로와 다를 뿐 너무 익숙한 도로를 가로질러 궁정처럼 멋진 숙소인 해상항공에 도착하니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대표님 동생분인 집사님이었지요. 시장할 거라며 집 내려놓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또 제 눈앞에 서주는 자동차가 그 말로만 듣던 테슬라였다지요. 천장이 보이는 와 빗방울 또르르 굴러가는 것 보며 테슬라에 타고 달리는 기분은 너무 좋았답니다. 비가 많이 온 탓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근처 호텔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대만에서의 첫 끼를 세상에 골고루 시켜주신 덕분에 이름도 모르는 사내 진미에 이모 딘섬 많이 먹고 오라는 조카의 당부가 있었기에 맛있는 딘섬 실컷 먹고 누군가 향신료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다 했지만 전혀 거부감 없이 만난 첫 끼를 인상 깊게 새기며 감사히 먹었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냉장고에 뭔가 사둬야 한다며 그곳 까르푸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싹쓸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품들이 곳곳에 비어 있더라고요. 기념될 거나 과자 같은 거 사지 않겠냐 하셨는데 일단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모두 패스하고 집으로 돌아와 깜깜하고 날이 흐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멋진 이국의 장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베란다 창을 통해 보이는 태평양 바다와 절반은 경전철이 오가는 반짝이는 야경의 절묘한 조화에 감탄을 했다지요. 피곤할 테니 일찍 쉬자셔서 그 밤 낯선 것이었지만 꿀잠을 잤다지요. 아침에 깨니 어머 코만이 골아요 하는 말씀에 뜨끔 주무시는 거 보고 잤는데 언제 또 깨셨대요 하며 일어나 거실에 나가니 어제의 아쉬웠던 풍경이 눈앞에서 폭주 터지듯 멋있지 하고 펼쳐져 있는데 세상에 너무 멋진 바다와 파도가 그냥 절경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집에선 먹지도 않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며 데리고 간 것이 대만 분들이 아침으로 간단히 먹는다는 큐버거집. 간단하지만 간단치 않은 맛난 샌드위치와 커피로 식사를 하고 이게 또 웃기는 게 집에서는 안 먹히던 아침이 왜 이렇게 맛나던지요. 태풍이 집중권이라 비가 계속 내려 계획했던 곳들을 많이 패스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 안내해 주셨는데 바로 대만 지하철과 지하상가였어요. 지하철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잘 안 타고 다니는데 대만 지하철은 어떠할까 싶어 타게 되었는데 시민들의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성, 시민성 역시 선진국의 시민의식은 이런 거구나를 새삼 느꼈다지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장애인이 있던 말던 본인을 먼저 타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르더라고요. 일단 휠체어를 보면 양옆으로 알아서 비켜주시고 먼저 타게 배려해 주셨고 화장실을 찾는데 가로운 길 돌아서서 저곳에 있다 알려주고 가시고 다니는 곳곳마다 경사로가 얼마나 안전하게 잘 되어 있던지요. 정말 불편 없이 편하게 오가는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났네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 아줌마 파워를 느낀 건 전철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곱슬머리의 아줌마를 발견, 혼자 킥킥 웃었다지요. 태풍 때문에 지하상가는 곳곳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다니다 보니 점심 먹을 때가 되어 대만의 하이리라오 허거집을 찾아갔어요. 4가지 국물에 샤브샤브가 차려지고 푸짐하게 먹고 즐기는데 세상에 식사하며 3가지 공연을 봤지 뭐예요. 처음은 허거에 들어가는 면 뽑기 쇼. 두 번째는 1인 가면국. 춤추며 얼굴 가면이 수시로 바뀌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자리로 와서 사랑이 하트로 날려주고 매듭 선물도 주고 가면 모자도 저에게 씌워주는 퍼포먼스를 해주어 식사 시간이 어찌나 즐거웠는지요. 마지막엔 대표님의 회갑 생신이었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직원들이 다 와서 직접 불러주고 해피 버스데이 전광판도 번쩍번쩍 켜주고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은 그곳 선교사 부부의 안내를 받아 타이페이로 출발 대만 고궁박물관에 갔다지요. 기적처럼 비개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가 진품들을 실컷 구경했어요. 장개석이 군함에 싣고 나왔다는 갖가지 유물들이 정말 멋있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중 유명한 육형석 동파육, 마치 진짜 먹음직스러운 동파육 한 점 같은 돌도 보고 옥배추라는 작품은 아쉽게도 진열이 안 되어 있어 못 봤지만 사진이 있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오래 시간을 두고 자세히 봐야 했지만 짧은 일정이라 아쉬움을 두고 나와 점심 식사로 공심채와 볶음밥이 맛있었던 곳에서 난생 처음 샤오롱이란 만두도 먹고 다시 숙소로 향하는 길에 그 유명한 타이페이의 양명산을 지나는 코스로 갔답니다.
아마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이었다면 그 폭우 속에 그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터인데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이 너무도 자신 있고 안전하게 양면산을 거치는 코스로 안내. 비가 쏟아지는 양면산의 그 길은 안개 속을 가는 듯 아련하고 몽환적이었어요. 다행히 오가는 차나 오토바이가 없었다는 게 팩트인데 아무도 그런 무모한 길은 가지 않는다는 증명이기도 했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덕분에 두 번은 못 볼 환상적인 양명산을 거치며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하며 길가에 비 오는데도 마치 우리를 배 마중 나온 듯 줄지어 나와 있는 온숭이 떼도 만났답니다. 아기 온숭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엄마 온숭이를 보호하듯 덩치가 큰 리더 온숭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진심 또 못 볼 진풍경이었어요. 잠시 차를 멈추고 그 애들을 실컷 본 뒤 다시 쭈펑 방면 해안도로를 따라 돌아오며 저는 또 벅찬 감동에 푹 젖어버렸답니다. 태풍으로 인해 평상시엔 고요하다는 태평양이 어찌나 포마를 일으키며 파도가 멋지던지요. 태평양을 실컷 보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분을 어디 가서 또 맛볼 수 있으려나요? 가슴이 뻥 뚫리고 어머나만 외쳐댔던 장관의 시간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아쉽고 아쉬웠던 3박 4일 태풍이 머물면 비행기가 못 뜨기에 며칠 더 있을 수도 있다 하였었는데 아쉽게도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며 세력이 약해져 돌아오는 날 불편 없이 비행기가 뜬다는 기쁜 듯 기쁘지 않은 소식을 들으며 대만에 왔으니 우육탕은 꼭 먹어봐야 한다며 그곳 해상항공의 레스토랑 우육탕이 정말 맛있다고 또 이끌고 가주셔서 배부름에도 맛은 보겠다고 내려갔는데 우리를 위해 예쁜 거 보고 가라고 배려한 듯 장식들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 바꾸어 놓는 우연 덕분에 예쁜 사진 몇 장을 또 찍었다지요. 우육탕은 맛있었냐고요? 말해 뭐예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고기국수인데 세상에 고기가 입에 넣으면 그냥 녹더라고요. 배가 너무 불러 남겨놨던 그 맛난 국물과 면발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곳 해상항공에서 내려다 봤던 바다와 주민 편의시설로 정말 호화롭게 꾸며놓은 여러 편의시설들, 영화관, 어린이 놀이카페, 헬스장, 당구장 등등 그곳에서만 있어도 정말 힐링하며 석 달 열흘은 너끈히 있을 듯 했어요. 모든 아쉬움과 아름다운 기억을 두고 돌아오는 그날 끝까지 공항까지 잘 데려다 주신 덕분에 초행인 2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때까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 불편 없이 무사히 송산공항에서 김포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역시 돌아올 때도 승무원들이 어찌나 친절들 하시던지 휠체어 찾는 것도 끝까지 도와주시고 더 필요한 것 없냐 물어보신 뒤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수속을 다 함께 해주었답니다. 이번 여행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영어도 못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쩌지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처럼 바디 랭귀지로 헬로 이스키즈미 찰칵으로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먹는 것도 그리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아참 한 가지 빼먹은 게 대만의 아침 식사 그 도넛에 콧물 같은 거 찍어 먹는 음식 얘기 빼먹었네요. 주윤발이 영화에서 먹었다는 그 콩물에 찍어 먹는 도넛이 있는데요. 콩물은 담백했고 도넛은 기름에 튀긴 것임에도 불구 전혀 느끼함 없이 고소했다지요. 그 만난 거를 아침에 일부러 유명한 집 찾아가 사들고 와서 만찬을 차려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정말 잊지 못할 만여행, 먼 여행, 힐링 여행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 우리나라도 못 다녀보는데 무슨 해외여행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도 비행기 타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 여러 가지 폐가 될 것이란 염려로 정말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말자 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지요. 조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또 신세를 지더라도 해외여행 떠나보자로요. 이 행복을 놓치는 실수는 하지 말기를 다짐했답니다. 다른 문화 속에 있어 보는 것,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가 이런 마음이 듯해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직도 푹 젖어있는 여러분의 이유 막내딸내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그곳 그 차 안에서 목청껏 합창했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영건, 편집의 이현수님, 그리고 DJ 정혜선이었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자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